네, 앞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것처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다시 불허했습니다. 네, 검찰이 휴일인 오늘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최진영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도 검찰이 고검장 검사장 회의를 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을 좀 논의하고 있을까요? 구속이냐 석방이냐 이것이 문제로 이게 핵심이겠죠.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석방한 뒤에 추가적인 보안 수사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불기소를 할 것인지 이것이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기소를 바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에 따르는 것을 직접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건을 다시 어떻게 보면 규정에 따라서 공수처 혹은 검수완박에 따르는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사건을 보내서 보안 수사 요청할 것인지 아마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 될 것인데요. 오히려 뭐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 지금 그 윤 대통령을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를 집행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구속 기간이 10일 연장하면은 추가 10일인데 연장했는 것이 지금 법원으로부터 거부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10일이 체포 구속 적부심 기간을 좀 하면은 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자정이다라고 보는 반면에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어디냐 관련되는 어떤 피의자의 실질적인 그 방어권 보장을 위한다고 하면은 벌써 이미 시간이 지났다. 1월 25일 자정으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석방이라 안 그러면은 당신 검찰이 이 불법 체포 감금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어디까지인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수사를 검사장 회의를 마친다고 하면은 바로 어떻게 보면 석방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큰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구속 기간이 내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제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판단이 나올 것으로 좀 보시나요? 저는 뭐 오늘 검사장 회의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구속이냐 석방이냐가 주 논의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아서 보안 수사를 거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중앙지법이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일단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주요 임무 종사자들 10명에 대한 기소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관련된 증거들은 충분히 수집돼 있고 그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범죄 혐의 사실이 전부 다 대통령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진술 내지 증거들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절차 진행상의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공소장의 어떤 완결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작업이 있지 않을까 싶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공소 제기했을 때 공소 유지상의 다른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내일까지가 구속 기한이라고 보면 오늘 중에는 구속영장 공소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통령 측의 석방 요구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여전히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는 모든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똑같이 적용이 됐고 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석방의 근거는 없는 것이고 지금 뭐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은 체포영장 발부부터 지금까지의 수사 절차가 전부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석방돼야 한다고 하지만 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연장에 대해서 기각한 것은 이 공수처법상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이지 지금까지 수사가 위법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석방될 사유가 전혀 없는데 이제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을 조금 앞으로 시점을 좀 당겨보면 말씀하신 그 구속영장을 원래 검찰도 영장을 좀 구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안 되면서 두 차례 불어대면서 지금 긴급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불어댄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부지방검찰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와서 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는데 통상적인 그 케이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특별히 어떤 그 구속 계속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되지 된다고 봐서 연장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스탑을 거는 것은 그만큼 최초의 영장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많이 담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이유를 담은 것은 뭐냐면은 네. 현재의 민주당이 만든 검수완박에 따라서 한 이후에 만든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공수처는 수사를 하고 기소는 검찰로 해서 이른바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겠다라는 취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검수처가 어떻게 보면 그 수사를 해서 보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자기들이 직접 피의자를 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공수처가 수사를 완결해서 보냈을 경우에는 기소할지 여부,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기소하면은 신속하게 기소를 하고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를 하고 이 사안이 기소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불기소 처분을 해서 신속하게 공수처에 통보하면 되는 것이지 그 상황 속에서 공수처가 추가적인 피의자를 불러서 직접 보안 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더 나아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고리로 해서 훨씬 더 큰 이 내란이라는 것을 수사했는 그러한 별건 수사가 과연 적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 이런 건데 사실 과거에 또 검찰이 재신청하면서 언급한 사례가 있거든요.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이 대표적인데 당시에 검찰청 검사의 그 보안 수사권이 인정됐다는 점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당시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서는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수사 기록을 이첩받은 후에 약 3개월 동안의 보안 수사를 거쳐서 기소를 했고 최종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검찰의 보안 수사의 위법성 문제가 쟁점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특히 이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엔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기간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석 달간의 보안 수사가 이루어졌고 조희연 교육감인 당사자가 그렇게 이루어진 이 검찰의 보안 수사 관련돼서 검찰 수사로 확보된 증거라든가 진술에 대해서 이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엔 직접적으로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고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기한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문에 충실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중앙지법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공수처법 26조 1항의 취지 그리고 공수처법 전체의 취지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그 법률적 취지가 있기 때문에 26조 1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때 검찰의 보안 수사의 가능성을 명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검찰이 보안 수사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중앙지법이 1차 신청에서도 또 재신청에서도 기각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검찰과 공수처의 어떤 기소권, 수사권의 관계에는 1차적인 법률적 정리가 이번에 최초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 어제 바로 기자회견 열고 검찰은 윤 대통령 즉각 석방하고 오히려 공수처를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은 어떠십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장 취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공수처의 수사가 전부 위법하고 그래서 공수처를 내란 세력이라고까지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해왔던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가 관할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 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지방법원에서 3차례, 또 체포적부심 중앙지법에서 1차례 판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는 판단은 전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공수처의 수사 절차에 아무런 위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주장을 유지하면서 마치 공수처가 불법적 수사를 해서 검찰에 이첩한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되지 않고요. 이미 법원에서 이번에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까지 하면 5번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이번에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 없다는 판단이 같이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는 전혀 성립될 여지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일 뿐이고 실제 법원에 의해서 적법성은 다 판단됐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의견이 완전히 다른데요. 네. 아시다시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체포에 응하면서 그 직후에 이제 국민들에게 그 동영상 언론을 통해서 배포했던 글에 보면은 불법이 점철된 수사다라는 그런 3번의 불법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공수처법상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할 경우에는 다른 일반 사건의 경우, 예컨대 민간인에 대해서 군사법원에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은 그건 적법 절차 위반으로 무죄가 나옵니다. 그렇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수사권이 없는 데서 수사권을 행사하면 그 자체가 위법 수사인 것이고, 더불어서 공수처의 1차적인 어떤 그 전속 관할은 서울중앙지방 법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피해 가지고 판사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본인들이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이 경찰에 집행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을 지휘했습니다. 그것도 법적 근거가 없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란 것이 있었고, 더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한 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그것이 기각이 되니까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받았다라는 그런 것을 거의 그 사실인 것처럼 실제로 판사 이름까지 하면서 사건을 봤습니다. 근데 체포영장은 동일한 사유를 했을 때는 발부되지 않는다고 형사소송법에 돼 있고, 만약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을 때는 그렇게 재청구하는 사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청구 사유를 쓰지 아니한 채로 서부지방검찰법원으로 가서 영장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장을 청구하는 그 공수처장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써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쓰지 아니한 채 넣으면은 이른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영장 재청구 과정에서의 위법이 없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되고, 더불어서 지금 그 체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지금 그 55 경비단 단장의 어떤 도장을 찍은 과정에서 그것을 사실상 빼앗아서 임의로 찍었다. 그래서 그렇다는 점에서 공무소 위조 및 동행사의 어떤 위법이 있고, 나아가 어떻게 보면 관저는 그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용산 대통령 어떻게 보면 경호처장의 도장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어이없이 외곽을 경비하는 그 55 경비단의 도장을 찍고 들어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와 같은 절차 위법이 나중에 설령 어떤 여러 가지 윤 대통령의 어떤 그 법 집행 과정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적법 절차 위반으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 모든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해서 무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 상태에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지금 검찰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을 짚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일단 뭐 지금 고검장, 검사장 회의가 진행 중인데, 일단 검찰이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게 되면은 윤 대통령 구속 상태로 뭐 구치소를 오가면서 이렇게 그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구속 기소가 되면 연장했을 때 최장 6개월 안에 이제 1심 재판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조금 전에 최준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반박을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1차 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연장 신청에 대해서도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국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통령 측의 주장은 서부지방법원의 이의 신청 과정에서도 있었고요. 중앙지법에 제출한 체포 적부심 과정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인정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이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 차례 법원 판단이 있었지만, 그리고 관할 위반의 주장을 하면서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중앙지법 역시 그 사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법원의 판단은 1차적으로 끝난 겁니다. 이후에 공판 과정에서 이제 이 절차 위법을 주장하면서 그 증거 능력을 다툴 수는 있지만 이미 법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판단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의혹이다, 문제 있다, 불법이다라는 일방적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법적 근거 또 사실에 대한 확인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장은 주장으로서 그쳐야지 자꾸 이렇게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 확대시키는 일방적 주장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런 절차적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측도 수사에는 그 비협조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기소해서 재판정의 판단을 받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여기에 대한 유불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이 현재 상황 속에서 유불리를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수처가 그렇게 무리하게 체포 구속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럴 것이 아니고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바로 기소를 해라라고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이미 많은 증거가 다 확보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출석한다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 행사가 뭐 거의 100% 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는 주장을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선탄핵 후 수사 이런 얘기를 원칙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응할 수는 없다. 대신에 탄핵 절차가 일주일에 2번씩 진행되면은 거기에 직접 조사를 해서 진술을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지금 3차, 4차에 나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임명한 이영훈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조서는 던져버려라. 그리고 법정에서 이루어진 걸 가지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려라라고 해서 요즘은 조소 재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걸 하는데 사실상 이 공수처가 계속 어떻게 보면 수사를 또 하지 않고 사건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24명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떻게 보면 그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다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공수처나 검찰은 가지고 와서 그걸 그 증거로 해서 제출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다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있는 증거는 절대적 증거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수사를 마구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해서 할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탄핵이 된다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이 된 이후에 다시 구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에 대한 절차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탄핵 절차 결과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 내란이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에 대한 수사 절차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국수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절차를 지켜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실체적 진실도 가리고 법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의 재판까지도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사안을 가리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법정에서 가려야 된다는 건데 사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군 사령관들이 이미 기소가 됐잖아요. 앞으로 그럼 법정에서 좀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보면 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고 중요 임무 종사자인 특수전 사령관이라든가 수방사령관 또 경찰청장 또 그 국정원 1차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치되는 진술마저 사실관계를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투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네. 이 법정에 간다 한들 그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똑같은 주장이 며칠 전 4차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지금의 공소사실 내란죄를 반박한다고 하면 뭐 이 법원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요. 특히 그 체포 지시 문제라든가 또 포고령에 대한 작성 주체, 이 실행 메모, 소위 말하는 쪽지라는 것 전달 과정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인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 공소 제기된 10명의 진술과
공소제기 내용을 보면 지금 대통령 측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일시적 진술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똑같은 진술을 계속하고 있고 네. 최근 국회에서 있는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서도 곽종근 사령관이라든가 홍장원 1차장 똑같이 체포 지시가 있었고 체포 대상 14명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체포 지시가 내려왔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만 한다고 해서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 입장 외에 사실 사실관계를 번복하거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기존 진술을 반박할 정도의 의미 있는 어떤 증거 내지 반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에 보여진 정도의 어떤 항변만을 가지고는 대통령 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예, 지금까지 그 비상계엄 모의 그리고 실행의 어떤 핵심 통로라고 지목받는 게 이제 그 비화폰인데 이른바 스모킹 건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서버도 압수수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확보 가능성이나 압수수색 가능성?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는 하고 있고 아마 검찰에서 국방부 압수수색을 좀 진행을 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 국방부 측에서 확보되는 거에 비화폰 통화 내역이 대통령과의 내역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 당시 계엄사령부나 합참 쪽에 비화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뭐 관련된 주요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비화폰이라는 게 이제 통화 기록만 있을 뿐이지 실제 내용이 확인되는 것은 예. 아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이긴 하지만 비화폰 내역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 입증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예를 들면 체포 지시 관련해서는 당시 체포조에 하달된 이 카톡 대화방 문자 메시지 가장 유력한 물증 아니겠습니까? 네. 확보된 물증과 진술 증거를 종합해 보면 굳이 비화폰이 확보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유죄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탄핵 심판 4차 변론길 여파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정선거 의혹이 쟁점이었습니다. 일단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 YTN이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선거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37%가 나왔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 53%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저는 뭐 이런 것은 여론조사에 몇 퍼센트 차이 나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접근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 국민들이 그러한 것에 대한 객관적 팩트를 알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저 또한 기본적으로 그 부정선거가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다만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부정선거다라기보다는 선거 관리 부실 의혹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업무 자체의 어떤 제대로 그 관리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으로 약간의 어떤 방향 전환이 있는 듯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37% 가까이 거의 국민의 100명 중에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의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실체적 그렇게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마치 얼마 전에 수원지방 검찰청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 그 글을 올린 것처럼 최고의 어떤 그 국내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대통령이 제기하는 의혹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마치 그냥 단순한 의혹 내지는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원래는 수사나 아니면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라서 독립된 거란 거 뭐냐 하면은 행정기관 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수사나 아니면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어떤 떠밀려서 이 인사라든가 이런 걸 봤더니만 1200건이 넘는 인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 같은 것들이 있었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그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한 이른바 소쿠리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계속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그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사실조회, 증인신문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털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추후에 더 이상 이런 그 여든 야든 선거 패배하거나 이기다 하더라도 겨우 이겼던 그런 측에서 선거에 불복하는 이런 프레임이 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은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향후의 헌법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선거를 어떻게 보면 의혹을 없애는 계기로 삼아야지 만약에 여기서도 덮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계속 어느 어떻게 보면 진영이건 특히 패배한 진영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의혹을 완전히 그냥 이걸 의혹 제기하는 것에 대한 입을 틀어막을 것이 아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하고 있는 사실조회 내지는 또 그 헌법재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실무자에 대한 증인을 채택했거든요. 그 절차를 우리는 차근차근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특히나 또 4차 변론기일에서 여러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는 의원이 아니라 요원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던가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다, 초갑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헌재 판단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대통령 측이 이런 정도의 변명을 갖고는 헌법재판관들을 전혀 설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말장난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그런데 관련된 진술들이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이 김병주 의원을 만났을 때 말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오해가 있어서 그걸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예. 그 발언의 취지는 명백하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곽종근 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벌써 한 3번 정도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어떻게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조지호 경찰청장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그 지시를 들은 홍장원 제1차장 등등 체포 지시에 관련돼서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말을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건 근거 있는 어떤 반대의 그 주장이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저렇게 변명해 보려고 하고 있구나 정도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계몽령이라는 주장도 헌법재판소 정도라고 하면 이 헌법수호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를 판단을 굉장히 엄중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차유로 주장하고 아까 얘기한 부정선거 의혹이라든가 또 국회에 대한 어떤 민주당에 대한 경고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 성립 요건 자체가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걸 대리인이 계몽령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구나.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기 때문에 며칠 전 변론에서의 대리인단의 주장이라든가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몇 가지 표현들은 확실하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선포한 위헌 위법 행위는 확실해 보이고 그 나아가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보면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마지막에 파면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그러한 위법 행위를 한 후에 대통령의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변명하고 국민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보여준 태도가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위헌 위법 여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한 후에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국가적 전체 헌법 수호적 이익 차원에서 맞느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엊그저께 변론 과정에서 나왔던 의원 요원 발언이라든가 계몽령이라는 어떤 대리인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팩트 체크를 한번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나 요원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제 귀를 최초에는 의심을 했고 조 변호사님 말씀에 상당 부분 처음에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당시 이 사건이 있었던 직후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본인의 어떤 유튜브에 이 곽정은 특전사령관을 불러서 다그치듯 물었을 때에 최초의 지금 곽정근 그 특전사령관의 명확한 어떤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안에 있는 인원, 요원을 빼내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김병주 의원이 다그치듯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냐라고 다그치듯 묻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끌어내는 거하고 빼내는 것,
의원과 인원, 요원은 너무나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특전사령관 이름이나 우리가 알아서도 안 되고 얼굴이 나와서도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을 본인 개인 국회의원 개인 유튜브에 불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내란이 성립될 경우 사형, 중요임무종사로 사형,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점령군처럼 다그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지금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인원이나 요원을 빼내라. 그것은 인원이나 요원을 빼내란 것이지 거기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그런 부분, 요원, 의원, 그리고 그것을 끌어내라, 빼내라, 이것은 상당히 최초의 진술의 신빙성이 오염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마치 진술을 그 대통령 측에서 오히려 왜곡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오히려 민주당 의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그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진술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나와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증인신문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검찰에서나 아니면 민주당이 불러서 나왔는 그 국회에서 진술은 사실상 일방적인 진술이고 계속 소리를 엄청나게 질러대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을까? 오히려 차분한 법정에서 재판장님도 묻고 또 그 소추단에서도 묻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물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증언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에 나와 있는 오염된 진술로 뭔가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김 차장 측은 위법한 별건 수사라면서 영장 반려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결과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원래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발부됐어야 되고 될 네. 거라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시점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경호처장이 사직한 상태였고 대통령의 체포를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혼란한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통상적인 직무 수행에 대한 어떤 고려가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이 공수처 차장 김성훈 차장이 받고 있던 혐의 사실이 굉장히 중대했고 심각한 물리적 충돌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충돌도 있었고요. 그러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혐의 적용이 명백하고 또 지금 경호처의 상황상 김성훈 차장이 하위 이 중간 지휘자급을 이용해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거고요. 증거 인멸 과정에서 직권 남용죄까지 인지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봅니다. 예. 자, YTN 여론조사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YTN 여론조사 따르면은 지금 윤 대통령이 지난 그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위헌행위다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위헌행위라는 응답이 58%고 헌법상의 권한행사라는 게 36%입니다. 근데 이게 이념별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응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온도차가 좀 다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수층에서는 위헌이라는 응답이 23%로 조금 적은 반면 중도층이나 진보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런 의견들의 조금 온도차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의 어떤 여론 상황의 어떤 특수성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적합한 권한이라는 응답 자체가 36% 정도가 나온다는 게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굳이 하나하나의 헌법 조항, 그러니까 헌법 77조의 실체적 적법 요건 또 절차적 요건을 설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예를 들면 국회에 대한 경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과연 비상계엄이 필요한 것인가, 그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판단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냐, 그걸 위해서 군과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되는 게 이게 법률적 헌법상 맞느냐?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들이 지금 여론에 작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체포영장 집행이 지금 지연이 되고 대통령의 인신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과 또 위법 주장을 하면서 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분위기가 오히려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조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어쨌든 대통령의 오늘 뭐 내일 구속 기소가 된다고 하면 탄핵 심판 절차는 이미 안정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이제 완벽히 해소가 됩니다. 공판 과정을 통해서 위법 여부를 다투는 절차로 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실 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어떤 여론, 국민들의 반응이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과는 좀 다른 양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뭐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낮아지고 국민의힘이 보수 결집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높아진 것은 맞지만 그게 국민의힘이 잘했거나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여론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중도층 또 진보층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국면 전환은 오늘부터 이루어질 거고요. 여론조사도 몇 차례 이제 출렁일 것이고 조기 대선 일정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여론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 질문이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내란죄가 성립되는지를 물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차이가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비상계엄이 위헌인지에 대해서도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과 지금 한 달 반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의 여론의 어떤 흐름이 상당 부분 변하고 있다고 도 지금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최초에는 70% 넘는 사람들이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되고 이게 그 위헌이다라고 했지만 그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서 이 정도는 이 36% 정도는 이거는 그 헌법상 권한 행사가 아닌가. 더불어서 보수층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상당 부분 그와 같은 부분에 호응을 하고 있고 특히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위헌이냐라고 하면서 최근에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카카오톡 민주당의 검열이 무섭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무섭냐 했을 때 젊은 친구들은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카카오톡 검열, 언론 조사에 대한 검열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일방적인 어떤 민주당의 어떤 독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대 신문 절차를 통해서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 나와서 어떤 진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여론은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민주당 얘기처럼 윤 대통령이 정말 무보도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했다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여론이 위헌이라는 것이 더 높아지겠지만 오히려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거기에 불상사가 나면 안 되는 건 아니냐. 거기에 보낼 때 다 어떤 그 수천 명 보내는 것이 아니고 200~300명만 보내라라는 것이 실체적 진실로 밝혀진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넘어서 수단의 상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향후의 어떤 여론조사의 여론의 변동 가능성 아직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최진녕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여론조사는 아마 지난 16일 발표된 더 퍼블릭 파이낸스 투데이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14일부터 1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